안녕하세요 여러분, EV스쿨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요, 최근에 좀 재밌는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이 환율 관련해서 이 환율이 1400 지금 23원에서 왔다 갔다 그러고 있잖아요. 이제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치솟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1450원도 시간 문제 같아요. 그리고 이 11월 달이나 뭐 이때까지 과연 1500원 안 넘고 1400원대를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엔 이거 관련해서 좀 재밌는 기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제부총리가 어저께 또 인터뷰를 어느 방송에 모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좀 화제가 됐었는데요. 보니까 나와서 하는 얘기가 어떤 해외 자산을 좀 회수를 해서 국내로 유입이 되면은 그 유입된 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라는 좀 약간 다소 황당한 그런 어떤 정책을 좀 피겠다.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가지고 있는 자금이 외환 보유고가 그리고 환율 방어에 쓰일 공적 자금이 이제 부족하다는 걸 의미해요. 지금 부족한 거예요. 지금 여의치가 않은 겁니다. 예상보다 별거 아닌 것인 줄 알고 별거 아닌 걸로 치부하고 있었는데 그 여세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강할 것 같고 이제 좀 당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양새가.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이나 각종 이제 주식에 투자했던, 원래 이제 미국 주식이나 뭐 해외 주식을 사려면은 그 나라 화폐로,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이라면은 그 나라 달러로 바꿔서 그 주식을 매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화를 그때 이제 동시에 사게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어떤 성악개미들,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하고 뭐 한창 이제 미국에 이제 주식 투자나 이런 걸 했던 이제 개미들을 이제 통칭 서학개미라고 그때 많이 불렀었잖아요. 지금도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서학개미들이 주식이나 이런 걸 팔고 국내로 다시 이제 원화로 달러를 팔고 달러를 이제 처분을 하고 원화로 이제 바꿔서 들어오면은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건데, 그리고 이 서학개미들 뿐만이 아니라 뭐 각종 보험사나 어떤 금융기관이나 이런 어떤 기관들이 해외 자산을 팔고 들어오게 되면 혜택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요. 와, 저 그거 보고 진짜 급하긴 급한가 보다. 그렇게 별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놓고 뒤로는 이렇게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빠듯해 하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아니, 왜 제가 누누이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잖아요. 왜 자꾸 가래로 막으려고 하는 거죠? 예? 왜 돌로 막을 수 있는 걸 가래로 막으려고 하냐 이거예요. 금리 인상을 해서 자금 이탈을 방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금리 인상만이 답인데 자꾸 꼼수해서 우회해서 들어가려고 하고, 꼼수해가지고 대충 이제 금리 인상을 피해서 뭐 예를 들어 통화 스와프나 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저는 이거까지 얘기할 줄 몰랐는데 서학개미들 일반 개인 투자자들한테까지 어떤 달러를 매각을 해서 들어오면 인센티브를 주겠다라는 식으로 어떤 달러가 그만큼 부족하고 환율을 방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의 어떤 대세와 그런 미국의 큰 틀, 그리고 큰 경제 전략에 있어서 한국만 봐줘서 이제 다른 나라 전 세계들한테 불공정 불평등을 심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뭐 이쁘다고, 솔직히 뭐 이쁘다고 해요? 예? 한국이 뭐 이쁘다고 그렇게 해주겠어요? 지금까지 한국이 해왔던 것들을 생각해보면은 사실은 뭐 반미선동하고 뭐 미국의 어떤 중국과 미국과의 어떤 줄다리기 한답시고 중간에서 양다리 걸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더 편향적이고 중국이 더 가까운 나라고 하니까 중국은 좀 더 좀 잘해줘야 되고, 미국은 대충 해줘도 웬만큼 동맹이라고 하고 얼싸안고 달려드니까 적당히만 해주면 된다, 관계 적당히만 가지면 되고, 중국한테 매달려야 된다라고 지난 5년 동안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 결과가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미국이 뭐가 이쁘다고 통화 스와프를 또 해주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한국이 해왔던 걸 생각하면은 솔직히, 그리고 어느 일개 국가를 특혜를 봐줘가면서 통화 스와프 안 해줘요. 그걸 왜 해줘요 대체? 그죠? 지금 미국의 어떤 금리 기조와 글로벌 체인 구축에 있어서 한국이란 나라를 위해서 그런 특혜를 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뭐 지난 시간에도 이제 삼성전자랑 뭐 국가 경쟁력 빗대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뭐 누구한테 뭐 바라면 안 된다니까요. 자력갱생해야 돼요. 그리고 미국이 통화 스와프를 안 줄 수밖에 없는 요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지금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유럽이나 유로존들 뭐 하고 있죠? 유럽 국가들 다 금리 인상 울트라 스텝하고 난리잖아요. 지금 최근에도 울트라 스텝 했잖아요. 근데 왜 한국은 금리 인상도 안 하면서 강달러 아우성 치면서 통화 스와프 해달라는 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그런 걸 미국이 그냥 용인하고 들어줄 것 같아요? 미국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얘네들은 자구책으로 충분히 금리 인상 해가지고 달러 유출을 막을 노력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도 안 하면서 우리들한테 통화 스와프 해달라 자꾸 징징대고 아우성만 친다. 예? 자기들 노력도 안 하고 무조건 해달라고 우리한테만 요구하고 매달린다.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겠다고 생각 안 하겠어요, 미국에서? 이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다시금 동맹이 과연 맞는지조차도 아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걸요? 특히 이제 미국의 매파도 있잖아요.
미국의 매파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 나올 거라고요. 한국 과연 동맹국 맞냐? 한국한테 뭐하러 통화사업 같은 걸 해주냐? 그럴 이유가 있냐? 그리고 얘들은 스스로 자국의 어떤 그런 나라 스스로의 자력을 위해서 자력갱생으로 스스로가 노력을 하고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안 됐을 때 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충분히 금리 인상이나 지금 턱없이 낮은 금리, 우리 미국과의 금리가 높아도 지금 모자라는 시국에 금리도 한창 낮으면서 금리 인상도 단행 안 하면서 자기들한테 통화사업 해달라고 해주는 게 말이냐 방구냐,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된다, 그런 얘기 안 하겠냐고요. 매파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분명히 그런 얘기 나와요. 그래서 통화사업도 더 안 해주는 거고요. 절대 안 해줘요. 왜 해줘요? 그럴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이 해왔던 행태를 봐도 하질 필요가 없고, 그리고 한국의 어떤 자구적으로 노력을 하고 나서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들이라는 거를 미국한테 좀 증명을 하고, 그런 그 어떤 노력, 그리고 이런 것들을 증명하고 그 연후에 어떤 뭐 통화사업이라든지 정말 어떤 부탁하고 호소하는 진정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매파가 아니라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자국민들만 그러니까 이기주의죠. 굉장히 이기주의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죠. 자국민들 보호하고 정치적으로 이득을 취하겠다고 대출금리, 금리 인상 안 하고, 자국 내 금리 인상 안 하고, 그걸로 달러 유출이 되고 있는 건데, 그 달러 유출을 막을 금리 인상 안 해서 당연히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 금리 인상 안 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나가는 거를 통화사업 빼달라고 매달리는 국가에 대해서 뭐 어떻게 좋게 보겠어요? 예? 스스로 노력도 안 하는 나라를 뭐하러 구제해 주겠냐고요. 그래서 이번에 통화사업 얘기 나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나중에 뭐 해봐도 뭐 본전이다, 부탁이나 해보자, 뭐 이런 생각 가지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제는 그런 부탁하는 것 자체가 국가한테는, 우리나라 스스로한테는 독이 돼요. 그게 왜? 미국이 우리나라를 다시 볼 수 있다니까요. 이 나라는 자기들이 노력도 안 하고 무조건 해달라고만 우리한테 매달리는구나, 우리가 호구인가? 우리나라 미국이 호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얘네들은 왜 자기 스스로 노력도 안 하고 우리한테 무조건 해달라고만 하고, 그죠? 그리고 중국한테는 뭐 사드 이제 배치하는 거, 자국 안보를 위해서 핵미사일 격추 시스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자체만으로 중국이 뭐라고 했다고 찾아가가지고 산불 약속이나 하고 세 가지 안 하겠다, 4대 외교라고 말이 많잖아요. 지금도 그런 거 했는데 미국이 좋게 보겠냐고요. 당연히 안 좋게 봐요. 그죠? 당연히 그 중국한테 바짝 엎드리면서 우리들한테는 배짱 두들기면서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부탁만 하고, 자기들한테는 뭔가 관계나 이런 개선을 위해서 관계를 중요시하는 뭐 그런 어떤 성의? 이런 걸 거의 보이지 않았으면서 5년 동안. 그렇잖아요. 지난 5년 동안 그랬으면서 뭐가 이쁘다고 통화사업 같은 걸 도와주겠습니까? 이미 2008년에 도와줬잖아요. 예? 2008년에 도와주고 나서 그 이후에 미국한테 한 게 뭐였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나라가 미국 동맹국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크게 우리가 미국을 뭐 도와주지는 않더라도 어떤 성의를 지속적으로 표현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런 거 얘기할 수 있어요? 미국이 우리한테 해줬던 거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실질적인 걸 보자고요. 우리나라가 미국이 실질적인 도움을 해준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전쟁 위기에서 도와줬죠.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지켜줬죠. 우리나라 무역 잘하라고 반도체 장비 같은 거 우리나라로 많이 밀어줬죠. 우리나라와 무역 같은 거 많이 살려주기 위해서 외화 같은 거 많이 유치하고 투자도 많이 해주고,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고성장을 할 수 있었던 계기를 만들어줬잖아요. 그리고 외교 안보적으로 미국을 주둔시켜서 중국과 어떤 러시아, 그리고 공산주의 세력의 어떤 침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100% 중에 90%의 안보 역할은 미국이 도맡아서 해주고 있어요.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뭐 했어요? 그죠? 광우병 파동인가요? 뭐 그런 거 다 허구로, 다 뻥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또 뭐예요? 예? 뭐 엄청난 그쪽에 반미 선동, 미국이 뭘 한다? 사드가 무슨 방사능을 전자파를 만들어내서 인체 해롭다, 뇌가 썩는다? 이런 얘기 엄청 만들어냈잖아요. 예? 그리고 미군의 그 사드 배치기지 같은 거, 되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병들이 거기서 주둔하고 있는데, 그거 좀 환경 개선하겠다고 거기 공사하고 환경 개선, 숙소 막사 같은 거 개선해주겠다고 공사 차량 들어가는 거 엄청 반대했죠. 사드 반대한다고 못 들어가게 하고. 예?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미국에게 줬어요. 솔직히 뭔가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예? 다 방해하고 안 된다고 하고, 또 이렇게 금융적으로 힘들 때나 아쉬울 때 무조건 해달라고만 하고, 자기 스스로 노력도 안 하고 금리 인상도 안 했으면서 무조건 통화사업만 해달라고 우리한테 찾아와가지고 손 벌리는 이런 나라를 미국 입장에서 좋게 보겠냐고요. 안 돼요. 그런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자꾸 가래로 막냐 이거예요. 돌로 막아야 될 거를. 예? 지금 절대 그런 어떤 서학개미들 팔아가지고 그걸로 달러를 벌어들이겠다는 속셈이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
아니 그게 돈 얼마나 된다고요? 예? 그 돈이 얼마나 된다고 개미들한테까지 외화 확보를 의지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러지도 않을 뿐더러 왜 그렇게 하면 손해잖아요. 왜 계속 환율 달러 환율 계속 오르고 있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봤어요? 환율 금리 인상 안 하니까 외화 유출되고 환율 하락하는 거는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예 문맹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잖아요. 외화 유출되고 주식 폭락할 거라는 거. 그런 마당에 소학개미들을 희생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 사람들 주식이 어디다 하라고요? 국내에다 하라고요? 지금 폭락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와서 손 벌리는 게 무슨 적이에요. 무슨 염치로 소학개미들한테 달러 팔고 들어오라고 인센티브 준다는 얘기를 해요. 물론 파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니까요. 예? 왜 자꾸 제가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왜 자꾸 우회하려고 가냐 이거예요. 왜 자꾸 택도 없는 사학개미들한테 주식 환매해가지고 달러 그걸로 확보하려고 하질 않나. 일반 개인 투자자들한테 말이죠. 그리고 예? 통화수합 해달라고 미국한테 애원하려고 달려들고 말이죠. 아니 뭐 해준 게 있어야지 뭐 통화수합하라도 요구할 거 아니야. 그리고 스스로 뭘 노력이라도 했어요? 스스로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도 안 하면서 미국은 감내해야 된다고 자국 내 금리 인상을 미국인데도 팍팍 올리고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 그 미국 국민들은 고통스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지금 고통스러워도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한국은 자국민도 고통스러울까 우려돼서 금리 인상 안 한다고 하고 미국한테 환율 오르고 물가 폭등하니까 미국한테 손 벌려가지고 또 달러 수합해달라는 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아니 무슨 염치로? 그렇잖아요.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왜 자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외면하고 다른 데로만 돌려고 하냐 이거예요. 다른 해결책은 없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다른 해결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유일한 해결책은 우리나라 금리 인상을 대폭 인상해야 돼요. 미국보다 더 가열차게 미국의 2배 이상으로 금리를 올려봐요. 그러면 지금 같은 우려 없을걸요? 환율 이렇게 폭등하는 일도 없을 거예요. 금리가 높으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달러를 그냥 둘 거 아니에요. 미국보다 금리가 1% 이상 높으면은. 그러니까 가뜩이나 왜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환율 시장이 불안정하잖아요. 미국보다 안정스러워요. 지금 같은 시국에 지금같이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기 침체 시국에 미국보다 안전한 나라냐고요. 아니잖아요. 일본보다 안전해요?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달러 보유는 누구보다도 어느 나라보다도 수출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 달러 외환 보유고는 누구보다도 중요한 나라면서. 그쵸? 제 말 틀려요? 맞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금리를 인상을 시켜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괜히 우회하려고 아무리 이렇게 용을 써보고 그죠? 수합을 해보려고 하고 방법이 뻔하잖아요. 사실 일단은 환율을 안정시키고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환율도 안정되고 물가도 안정될 수 있어요. 근데 달러가 부족하니까 달러를 찾으려는 수단으로 자꾸 서학개미들 외국에 투자된 거 이런 거 찾는데 그런 거는 진짜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그런 사람도 바꿀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엄한 데 가가지고 사프지 말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금리 인상이에요. 왜 금리를 안 올리려고 해요? 자꾸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안 도와주고 니네들 알아서 하라고 지금 다 뒤돌아서 팔짱 끼고 뒤돌아선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외교적으로 국제적으로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한테 좀 많이 사정을 봐줄 수 있게 잘했었어요 그동안?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어려운 상황인데 자꾸 외교적으로 그리고 다른 해결 방법으로 풀려고 하니까 이게 계속 자꾸 잼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러고 있는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이러고 있는 시간에 환율은 계속 오르고 달러는 점점 부족해져요. 그리고 주식은 점점 곤두박질 칠 거예요. 서민 경제는 계속 팍팍해질 거고요. 앞으로는 정말 화폐가 진짜 베네수엘라 갈 수도 있어요. 왜 자꾸 금리 인상을 안 올리려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비투한 사람들은 그렇게 보호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거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공정하고 공정과 공정한 사회와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정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공정하게 가야지 왜 자꾸 어떤 사람들 일부 사람들 어떤 집단 그런 집단 사람들의 특혜를 봐주고 자꾸 그쪽을 보호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피해보는 건 생각 안 하세요? 그 절대 다수가 빚지지 않고 그것도 일부러 유혹에 빠지지 않고 공정하게 벌어서 열심히 살아가려는 사람들한테 그런 어떤 좌절감을 맛보게 해줄 거냐고요. 모럴 해저도 일어나고 어차피 정부가 빚도 탕감해줄 거다.
정부가 영끌 보호해줄 거다, 금리 안 올려줄 거다, 이런 식의 모럴 해저드에 빠지게 해서 남의 돈 막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막 한탕주의 유행하고 남의 돈 끌어써가지고 한탕 도박하고 그걸로 대박 치면은 인생 바뀌는, 인생 역전하는 거고, 이런 어떤 그 심리를 자꾸 심어주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한테도 기대를 할 수가 없고 기업 경쟁력도 끝도 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예? 젊은이들 경쟁력도 없고 천대 기업에서 절반 반토막 나고 5년 새에. 다른 나라들은 같이 떨어지면 모르겠는데 다른 나라들은 또 오르고, 중국, 일본, 미국, 우리나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주변 국가, 그리고 경쟁 국가, 이런 국가들은 앞으로 치고 나가고 혹은 선방하고 있는데, 예? 선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선방도 못하고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이 운명, 이 사회 분위기를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예? 아니 그러면 하다못해서 최소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공정하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노력한 만큼 니네들이 받고 니네들이 가진 것만큼 기대할 수 있고 니네들이 열심히 한 만큼 받을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사회가 이 정권의 모토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모토이기도 하고요. 근데 왜 자꾸 금리 인상이나 이런 정면 돌파를 하지 않고 자꾸만 우회해서 하려고 하냐고요. 그래요. 아마추어적이고 처음 경험하는 거라서 잘 못할 수는 있어요. 잘 모르고 뭐 피해나 이런 것들 예상하지 못해서 미숙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무 많이 몇 달 지났잖아요. 벌써 경고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벌써. 그러면 그 사람들도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 아니에요. 그럼 전문가들은 전문가답게 이 나라를 어떤 방법이 이 나라를 위한 것인지를 알 거 아니에요. 자꾸 이런 걸 정치적으로, 자꾸 어떤 국민들의 유권, 표 이런 걸 의식해가지고 움직이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소탄대실입니다. 그렇게 해봤자 잃는 게 더 많아요. 절대 얻지 못해요. 왜? 공정함을 바라고 이 정권을 위해서 지지했던 사람들, 그리고 어떤 공정함과 그리고 과도한 어떤 불공정 이런 것들 타파해주고 자기가 한 일에는 자기가 책임지는 최소한 그런 사회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요? 그걸 기대하고 사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거기에 걸맞게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금리 인상도 팍팍하고 국가 경쟁력 대의를 위해서, 예? 아주 소가 희생하는 거는, 그리고 그 소는 사실 도박하고 투기하고 비토하고 영끌하고 누가 뭐라고 부추긴 것도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선택한 길 아닙니까? 그럼 본인들 책임을 져야죠. 왜 그런 것까지 정부가 그런 걸 보호해주고 책임져 주려고 하는 거냐 이거죠. 그로 인해서 애꿎은 다른 국민들만 유혹에 빠지지 않고 참고 저축하고 저축의 중요성과, 그리고 모아서 열심히 모아가지고 알뜰살뜰 모아서 아끼고 허리띠 졸라 매고 그렇게 해서 모아서 살려는 사람들한테 좌절감을 주냐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역대 어떤 정권보다도 가장 큰 비판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잃어버린 30년 경기 침체로 지금 급속하게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그럼 최소한 어떻게든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바닥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이런 어떤 뭐랄까요? 계속적으로 마약을 주입하는, 마취제를 주입하는 듯한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털어버릴 건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맨 맞을 거 빨리 맞고 가야 돼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지금 빚을 청산하시고, 어차피 금리는 안 올릴 수가 없어요. 이대로 그냥 정부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여러분 더 큰 피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럴수록 빠르게 여러분들이 외화나 이런 것들을 많이, 달러 같은 것을 많이 바꿔서 확보하시고요. 그리고 빚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 청산하시라는 얘기예요. 오늘이 여러분들의 자산의 가치가 가장 높을 때예요. 부동산은 당연하고요. 부동산은 오늘이 가장 비싸요. 예? 빨리 팔아야 돼요. 남들보다 그냥 강속구로 그냥 20억짜리면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18억, 17억 이렇게 떨어뜨리면 안 돼요. 2, 3억 떨어뜨리는 것 같고 택도 없어요. 10억, 12억씩 막 때려 내려가지고 20억에 파는 호가 7, 8억에 팔아야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안 그러면은 아무도 쳐다도 안 본다니까요. 다 부처님이 돼가지고 지금 쳐다도 안 봐요. 지금 가격이 미쳤다고 사요. 누가 어떤 바보가 미쳤다고 사요. 예? 인생을 저당 잡힐 일이 있어요? 빚에? 예? 인생을 꼴랑 한 4억, 6억, 6, 7억, 10억, 20억, 예? 이런 거를 그냥 빚으로 고스란히 떠안고 집을 살 바보가 어딨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기대 접으시고요. 어차피 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어요. 올리지 않고는 지금의 달러 보셨죠 지금? 오늘 환율 1423원인가? 조만간 1450원 되고요. 1500원 갑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어떤 뭐랄까요, 자산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산은. 그러니까 빨리 현금화 시키고 그 현금으로 다리 해칭할 수 있는 해외 투자처나 다른 전략을, 여러분들 자산 포트폴리오를 빨리 짜셔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 네, 여기까지 할게요.